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정권 교체기만 되면 늘 듣는 얘기가 있죠. 뭐 전 정부와의 차별화,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뭐 유산을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 뭐 이런 건 늘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까지도 일부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저는 곧 차별화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별화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는데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53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부터 코로나까지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그러면서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이며 세계 10개 경제대국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내수도 고용도 회복되고 있다. 우리는 보란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얘기하는 소중한 성과를 부정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야당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 오늘 이재명 후보가 또 한 번 세게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뭐 이런 거를 이제 당사에서 열었는데 여기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한민국 국가 지출은 정말 쥐꼬리다.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100조 원의 방역 비용을 국민에 부담시켰다. 이게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결국은 걷어야 그게 정부의 돈이 되는 거죠. 근데 100조 원의 방역 비용을 국민에 부담시켰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국민은 따로 있는가 내지는 그 정부는 또 따로 있는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5.7% 수준인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이월 얘기하면서 100%를 넘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국가 경제 유지비용을 가계와 소상공인에 다 떠넘기고 국가 부채 비율은 50% 밑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저는 엄청난 문제라고 보는 게 이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45.7%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늘어나는 속도가 문제죠.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걸 왜 자꾸 몇 퍼센트 이하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몇 퍼센트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우선 첫 번째, 우리나라는요 국가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 지금 지고 있는 부채 이거는 계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부채 비율을 산정하는 그 기준이 외국과 다릅니다. 또 그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주장도 있긴 있더군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부채가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실제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뭐 막 200%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명시적으로 외국과 똑같은 기준 아래서 외국보다 훨씬 국가 부채 비율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 그 논란이 하나 더 있을 수 있고요. 또 45.7% 수준이라고 해도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게 문제라고 그랬죠. 늘어나는 속도.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 경제 유지 비용을 가계와 소상공인에 다 떠넘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 경제 유지 비용은요, 일반 민간, 가계, 그 다음에 소상공인, 대기업,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100조 원의 방역 비용을 국가가 가계하고 소상공인한테만 떠넘겼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그러니까 가계와 소상공인과 국민은 따로따로인가?
다 그 사람이 국민입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는 가계와 소상공인은 따르고 대기업은 또 따르고 해서 대기업한테 뭘 많이 가져다가 이 사람들한테 줘야 국가 경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듯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발언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쥐꼬리만큼밖에 가게하고 소상공인한테 안 준다. 이거는 소상공인 선대위라는 데에 가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또 이제 대기업과의 무슨 간담회 가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릅니다. 자기가 가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우리 편이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남의 편이고,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차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별화는 무슨 차별화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자산만 본인이 승계를 하고요, 부채는 승계 안 하려는 듯한 태도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그동안에 국토보유세 도입해서 기본소득 주겠다고 했죠. 근데 국토보유세 국민이 원하면 하지 않겠답니다. 그럼 기본소득은 뭐로 주나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기본소득도 국민이 바라지 않으면 안 하겠답니다. 그럼 국민이 바라는 거와 바라지 않는 것은 누가 판단하느냐? 여론조사로 할 것이냐? 여론조사는 그때 다를 텐데 이런 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가서는 현재 건설 중단 중인 신한울 3, 4호기 관련해서 당시 이게 이제 건설 중단 때죠. 당시에도 국민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을 했지만 반론 등도 매우 많은 상태다. 그 부분에 관한은 국민 의견이 우선돼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신한울 3, 4호기 관련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끔 발언을 했는데, 본인도 얘기했듯이 당시에도 국민 여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뒤집을 때도 또 국민 여론인가요? 그러면 그 국민 여론은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적절한 때 써먹는 여론이냐? 이런 비판에서 또 한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때 다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런 이재명 후보의 자연스럽고 이재명 후보의 차별화 논란에 대해서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문득 뭐 그냥 대범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뭐 야당을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한 듯 보이지만 여하튼 이렇게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확실하게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듯한 모양을 보였다 하면 이게 이제 여권 내에서의 엇박자 정도로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왜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늘 가만히 있고 늘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정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거 임박하니까 몇 달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한 것이 지금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 자, 이재명 정부가 등장을 한다면 과연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저는 실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까? 10월 10일 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10월 11일이죠. 민주당 지도부와 만납니다.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거죠. 당연히, 이 본인 얘기입니다. 당연히 다음에 수립되게 될 정부는 4기 민주정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기 민주정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4기 민주정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계승,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이제 차별화하는 듯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산만 계승하고 부채는 계승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실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다를 게 없다. 4기 민주정부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해놓고
자, 이게 10월 11일인데 2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자, 이걸 국민들이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건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등장한다면 그건 정말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것인가? 문재인 정부와 다를 거? 글쎄, 제가 보기에 다를 거라는 거는 아마 국고, 그러니까 국가 재정, 이걸 문재인 정부도 지금 그 푸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해가면서 재정 안정성 뭐 이런 걸 굉장히 문제를, 왜냐면 그걸 많이 풀었을 때 돈이라는 게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풀었을 때 결국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복지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의 돈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신설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 건전성을 무너뜨리는 거는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를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 본인이 바로 4기 민주정부라고 얘기했듯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문재인 정부의 차별성,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선거를 앞둔 눈속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본인이 아무리 뭐라 해도 본인이 과거에 얘기했듯이 다음에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등장한다면 그거는 4기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의 계승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리저리 뭐 분치를 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그 뿌리도 같고 흐름도 같다 하는 거를 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언론에서 과도하게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그거는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고요. 일부 언론에서 아무리 그렇게 쓴다고 할지라도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여왔던 여러 가지 언행, 이것들을 종합하면 차별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내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그 정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차별화 운운하거나 뭐 또는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선거운동 전략적인 측면이 강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정부는 본인이 4기 민주정부라는 주장을 했듯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와 아무런 다를 게 없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안다. 그 아는 가운데에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나서야 된다. 그리고 실제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나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